요즘 자사주 매입이나 소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작년부터 10조 원가량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고요. 이 중에서 이미 3조 원가량은 소각을 했습니다. 현재 잔량은 7조 원 정도로 원래 예상이 되는 건데 정확히는 6조 1천억 원 정도, 6조 2천억 원 정도 규모가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나 7월 9일 오늘부터 매입이 시작이 되고 이 물량들이 확보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6조가량의 자사주는 차례대로 소각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11월 18일 날 삼성전자는 왜 자사주를 매입했고 왜 소각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2024년도 11월 달을 딱 그어보면 요때입니다. 주가가 대략적으로 5만 초반대를 긁고 있을 때였고 코로나 이후로 쭉 잘 올랐다가 떨어지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쭉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갑작스럽게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고요.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을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어하고자 했었던 가격은 47,800원으로 전 추정을 합니다. 물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어떤 목적 지향성을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꽤나 많은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목적이나 아니면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을 막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거는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그 원인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 배당을 주기보단 차라리 그냥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케이스이고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케이스는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좀 비슷했는데요. 삼성전자는요, 홍라희 씨와 이재용 씨, 이부진 씨, 이서연 씨 이들이 직접적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기엔 삼전의 시총이 너무 커요. 그래서 삼성생명보험과 삼성물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중에서 개인 지분으로서는 가장 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홍라희 씨입니다. 규모가 5조 8,880억 원 정도 되는데 대략적으로 6조 원 정도의 지분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게 본인이 직접 매입한 게 아니고요.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과 미술품, 부동산 등등 다 합치면 대략 26조 원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삼성 계열사 주식 가치가 19조 원인데 이걸 배우자 1.5대 자녀 각 1에 근거해서 유산을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배우자인 홍라희 씨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갖게 됐는데요. 이 중에서 약 8조 원 규모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도 또 상속세가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의 규모만 해도 3조 1천억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걸 당장 한 번에 낼 수가 없기 때문에 2021년도 4월부터 5년 동안 21, 22, 23, 24, 25 해서 분할 납부를 하기로 했었고 회차는 마지막 끝내는 게 6회차 2026년도 4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회차로 나눠서 하는 거니까 뭐 균등 상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5천억 원 정도를 따로따로 내겠죠. 그래서 홍라희 씨가 갚아야 되는 내야만 되는 상속세의 규모는 3조 원가량 됩니다. 그리고 자녀분들도 1조 1천억 원 정도, 1조 1천억 원씩 각각 내야 돼서 총 합산했을 때 5조 원 정도를 내야 되는 건데 이걸 내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보유주식 등에 관한 계약들, 뭐 담보, 대차, 이름, 장외매매, 공동보유 등 주요 계약 체결에 대한 사항들을 보면 뭐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뭐 등등 신한투자증권까지 해서 담보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이걸 가지고 연납을 계속 해내고 있는 건데 그러려면 지금 담보로 잡아 있는 이 주식의 주가 자체가 지나치게 떨어졌을 때는 은행에서 요구하고 있는 담보 유지 비율이 깨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은행에게 빌린 주식의 수, 담보로 맡겨놓은 수량들이 다 달라요. 총 8,757만 2,909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넣은 건 뭐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있지만 뭐 각 은행별로, 증권사별로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들 평균적으로 요구하는 게 담보 유지 비율을 140% 정도로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총 대출 원금이 약 2조 9,900억 원이면요. 담보로 제공된 총 주식수가 8,757만 2,909주인데 이 금액을 기준으로 140%의 담보 유지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마진콜이 발생할 수 있는 추정 주가는 그러니까 담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그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가격은 47,800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지켜냈어요. 근데 꽤나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공시를 낸 거 비해서는 주가의 반등폭이 크진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3전의 업황이 옛날만 같진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주가가 여기서 반등을 해준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추가로 하락을 해서 만약에 47,800원을 깼을 때는 마진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보로 맡겨놓은 주식이 담보 해제가 되면서 강제로 매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내야 되는 상속세를 마지막 회차가 남아있는데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과 이 삼성 일가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47,800원을 필사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단의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가 방어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들 모두 삼성전자의 주가를 안정적으로 이 위에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미 해당 가격을 찍었을 때 1차적인 방어의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공시를 띄우는 것은 이때만큼의 영향을 못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전은 지금 주가를 최대한 추가 하락 없이 버티기 위해서는 업황을 개선시키거나 이게 가장 어렵죠. 혹은 두 번째로는 주주 환원 정책을 조금 더 확대를 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식담보대출로 내년 4월까지만 납입을 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상속받은 물량에 대해서 상속세를 다 내게 됩니다. 근데 26년도 4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담보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담보대출을 했기 때문에 특정 담보 유지 가격을 지켜야 된다는 명분이 있는데 26년도 4월부터는 그런 명분이 없습니다. 저는 최대한 내년 4월까지 앞으로 남아있는 대략 10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이 위에서 주가가 놀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주주 환원 정책을 하거나 달래기를 통해서 주가를 최대한 아래로 안 떨어지게끔 만들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요. 내년 4월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가 되면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어떤 악재가 나와도 그리고 주가가 빠진다라고 해도 주가를 살리기 위한 그런 동기부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로는 이들이 없을 거기 때문에 26년도 4월까지는 이 47,800원을 기준 가격으로 보고 그 이후로부터는 또 새로운 투자 관점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